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식도암 효능 관련해서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이제 미디어에서는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5%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부분들은 오늘 이제 장전에 이제 국내에서는 뭐 뉴스핌이라든지 뭐 MTN이라든지 머니투데이라든지 한국경제 이런 데서 많이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식도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좀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되냐면 보통 이제 이 바이오텍에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하나하나의 신약과 같은 어떤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증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약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전임상을 하고 후보 물질을 이제 발견해서 전임상하고 임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요런 어떤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물질로 여러 가지 어떤 암종에 이렇게 영향을 단독이든 병용이든지 뭐 암의 종류가 한 300가지 이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키투르다라든지 옵디보 같이 이렇게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자체가 뭐 한 2, 3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져 나가듯이 이 리보세라님의 어떤 가치가 단순히 어떤 위암이다, 간암이다, 폐암이다 이런 것보다 이 기전 자체가 부작용이 좋고 단독이든 병용이든 여러 암종에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속성이라든지 회사의 가치에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보세라님의 이런 어떤 학회 발표라든지 논문 기재 이런 데이터 발표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암종에서 하나의 이제 NDA 승인해서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연관작용으로 주가의 이제 가치 어떤 상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에서도 FDA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이 가능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어떤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사들을 해석할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셔서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내용들 한 번 더 좀 정리해 드리면 아침에 이제 국문으로 되었던 보면 리보세라님이 국소 진행성 식도암 중에서 세포의 크기로 이제 구분하는 세포 종류로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편평세포암인데 여기가 거의 한 8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네우 어저반트 케모테라피라고 하는 부분인데 암 크기가요. 너무 커버리면 이제 수술하기가 어려운 정도면 이 부분들을 줄이는 어떤 수술 전에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네우 어저반트 이제 케모테라피라고 합니다. 여기 뭐 방사선이라든지 학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좀 줄여주는 부분이죠. 여기에 선항섬 치료에서 완전 간해가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술 전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수술 후에도 이제 PCR 관련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효과들이 뭐 암의 어떤 규모 자체가 30% 이상 주는 환자의 어떤 비중이 한 85% 이르는 굉장히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았다는 거죠. 연구자 임상이니까 이제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좀 놓았기 때문에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간암이라든지 선양 남성암에 이어서 이 뭐 폐암이라든지 폐암도 이제 다음 달에 뭐 발표가 어, 또 세계 폐암협회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런 어떤 이제 추가 적응증 어떤 확대 기대감이 있는 것 자체는 어떤 기업의 가치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암의 크기가 감소할 경우에 수술의 어떤 절제 부위도 줄어들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항암제의 어떤 반응 여부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예후 상태라든지 수술 후에 남아 있는 어떤 암 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조 치료법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항암 그 작용을 할 때 있어서 효과적으로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소 진행 상황, 식도암 관련된 수술 전 항암제, 보통 이제 탁소라고 이제 시스플린팅 같은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 부분하고 이제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님을 병용하는 거죠. 그리고 리보세라님 먼저 이제 복용시키고 희에 이제 탁솔하고 이제 시스플리틴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데 2번 정도 이제 병용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39명의 환자 중에서 17명의 환자에서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완전 간해가 이제 관찰 되었다.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 같은 경우에도 84.6% 그리고 질병 통제율 DCR 같은 경우는 97.2%니까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님하고 이 하강암제하고 섞어서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 요법 자체가 최적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또 입증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또 이제 9명의 환자에서 병리적으로 완전간의 부분이 요 부분도 거의 한 27%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침윤성 어떤 종양의 어떤 부분이 10% 이하가 나오는 어떤 부분들도 15명의 환자에서 이 MPR 반응도 지금 관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 가능한 수준의 어떤 부작용 정도만 보였기 때문에 효과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좀 뛰어났기 때문에 연구자 이상에서 상당히 높은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후에 2020년도까지 이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2년이 지금 경과된 상황에도 생존율이 높았기 때문에 보통 식도암 같은 경우가 5년에 이제 이 생존율 자체가 5%에서 뭐 20% 안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95% 정도의 지금 생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가 좋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제 이제 요거죠. 바이오메드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게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최근에 이제 뭐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저용량의 리보세라는 관련되는 병용 관련해서도 뭐 완전간해라든지 ORR, PFS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리보세라님을 가지고 여러 이제 암종에도 병용이라든지 단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어떤 부분을 썼다든지 해서 수백 가지 정도의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승인이 되어서 받고 있는데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HLB 입장에서는 올해 내년에 리보세라를 관해서 미국의 FDA에서 한 암종이라도 진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 어떤 상승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어떤 때이다.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 HLB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기사가 또 나왔는데 뭐 동일한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이제 HLB가 FA라든지 노토스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계열사로 들어오면서 재무적 리스크를 좀 극복하면서 1분기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벤치마킹 하면서 HLB 생명과학도 이 의료기기사, 최근에 의료기기사 인수를 많이 하죠. 보통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든지 건기식 관련되는 뭐 식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기준으로 연결이 아니로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에서 4년 연속으로 이제 손실이면 관리 종목 지정이고 한 해 더 하면 이제 상장 폐지 실적 심사에 걸리죠. 그래서 성장으로만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재무 구조의 어떤 안전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에임 관련해서 100% 자회사 에임을 소금 합병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합병 비율이 1.0이니까 에임은 이제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완벽하게 이제 합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에임이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설립된 비상장 기업인데요.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뭐 회사입니다. 이 뭐 판매처 자체가 셀트리온 쪽도 뭐 하고 SD 바이오센스 이런 쪽하고도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뭐 회사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매출이 이전보다 많이 늘었죠. 1668억 정도고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해도 실적이 기대되는 알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에임의 어떤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422억이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이 작년에 141억이니까 이 부분을
커브하는 정도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들어온다면 연결로 뭐 계산을 해도 하면 이제 그겁니다만 이제 별도 기준으로 들어오니까 완벽하게 이제 이 부분들 흡수합병하게 되면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 이 영업 관련되는 수익성에서 바로 이제 도움을 받는 어떤 형태니까 상당히 뭐 긍정적인 어떤 입장이죠. 장중에 이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HLB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오전장에 43,25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도 많이 나타나죠. 아침에 올라갔다가 좀 빠지다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올라올 때 7월 달에 올라올 때는 이제 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후장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월요일 날 연봉이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연봉이 나오고 나면 한 2, 3일 내에 제끼는 이제 양봉이 나와야 이제 주추세로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어떤 시도는 이제 이 연봉이 시가 라인이죠. 이 부분을 도전을 했다가 조금 이제 윗꼬리가 나온 거죠. 42,750원대를 한번 터치를 했다가 위에 이제 윗꼬리가 나와서 지금 41,700원인데요. 자, 42,000원 부근 자체가 최근에 이제 3만원대에서 45,000원대까지 올렸던 부분의 중심 라인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이탈되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이제 유효하고 이제 다시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단기로 조금 이제 이탈되었던 파라볼릭 자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회복되느냐가 중요하고요. 장중에 수급은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프로그램이나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매수 수급은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HLB 관련주에서는 이제 HLB 생명 가학도 한 3%, 장중 윗꼬리는 있습니다만 제약도 2.5%, 테라피틱스는 강보합세, 글로벌 2.39, 노토스 한 2.77.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제 코스닥이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제대로 된 양봉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장에서도 42,000원대 흐름이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끝나느냐, 그리고 mid라인은 39,000원대는 이제 어제 그 위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어 어떤 이제 가격대죠. 그래서 mid라인은 39,000원대 어떤 지지 흐름이 있으면서 42,000원대 이 흐름들이 올라가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제 주 후반 뭐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다시 올라와서 이 45,000원대 이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흐름으로 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이 흐름이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를 좀 잘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